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BL 한 경기입니다. 창원 LG와 원주 DB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LG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74대 76으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시즌 첫 경기였던 이전 경기 홈에서 수원 KT 상대로 66대 7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연패 성적의 시즌 출발입니다. 돌격 대장 이재도가 복귀했지만 미세 골절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고 출전 시간도 6분 45초에 불과했기에 야전 사령관의 부재는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게 만들었던 경기입니다. 아셈 머레이, 이관희, 정희재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0개 마진을 기록했지만 범실이 상대보다 2배가 많았던 상황입니다. 또한 이적생, 양홍석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아셈 머레이, 단테 커닝햄이 경기 초반 반칙이 많았던 탓에 골 및 수비에 약점이 나타난 패배의 내용입니다. 원주 DB는 시즌 첫 경기였던 직전 경기 홈에서 고양 선호 스카이거너스 상대로 110대 89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61.8%의 높은 야투 적중률을 기록했고 18개 3점 슛을 58.1%의 높은 적중률 속에 폭발시킨 경기였습니다. 두경민이 결장했지만 디드린 로슨 포함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으며 FA 시장에서 영입한 김영현과 서민수의 합류로 벤치 전력도 강화되었던 모습입니다. 또한 9차례 야투 시도에서 8개를 성공시킨 최승욱과 상대의 속공과 3점 슛을 무력화시킨 박인웅의 경기력도 인상적이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강상재를 3번으로 기용하고 김정규가 4번으로 투입되는 트리플 포스트는 3점 슛을 장착하고 있는 양홍석을 수비하기 위해서 강상재가 외곽으로 나올 경우 양홍석의 스피드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할 위험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두경민이 정상 가동될 수 없는 원주 DB가 된다면 창원 LG가 백코트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아셈 머레이와 드드릭 로슨의 대결에서 이셈 머레이가 골밑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5점 차이 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며 창원 LG가 승리할 것입니다. V리그 첫 번째 남자부입니다.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직전 옥금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1세트 류회이가 수비 부분에서 맹활약을 펼쳤고 팀 공성률도 58%를 기록하며 첫 세트를 가져갔지만 2세트 상대 레오의 서브에 흔들리며 세트를 내어주고 말았고 상대 레오의 활약과 바야르 사이한의 블로킹이 살아나면서 1대3으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서재덕이 42.86%의 공성률로 지난 경기만큼의 화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임성진도 11득점, 공성률 39.29%의 공성률을 기록했다는 점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신영석, 조근호의 속공 강점은 좋았지만 신영석이 차지환의 공격에 블로킹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서 야금야금 실점을 기록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직전 3화의 경기에서 0대3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1세트 아흐메드가 화력 강점을 보여주었지만 범실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첫 세트를 25대 27로 내어주고 말았고 2세트 리드를 잡았지만 상대 화력에 또 한 번 세트를 내어주었고 3세트는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섰던 아흐메드가 아포짓 아웃사이드 히터의 이승준과 전광인, 김명관 세터도 선발로 나서면서 전술 변화 효과를 초반 보여주긴 했지만 상대 화력에 또 한 번 밀리고 말았고 결국 셧아웃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셧아웃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김명관 세터가 복귀했다는 점, 전광인이 3세트만 나서긴 했지만 75%의 공성률을 기록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습니다. 현캐도 시즌 초반 전광인이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화력 강점을 잘 보여주진 못했지만 직전 경기 전광인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 보였고 아흐메드, 허수복은 믿을만한 자원이니 오늘 화력 경쟁에서 현캐가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김명관 세터도 복귀했으니 좀 더 원활한 공격을 기대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다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한전이 좀 더 우세합니다. 류헤이가 합류해 리시브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는데 한전은 개막 후 두 경기에서 45.76%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영석과 조근호 두 미들 블로커의 존재감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현캐는 시즌 3경기 평균 38.82%의 블로킹 효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민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범실 관리 부분에서도 현캐가 밀리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오늘 경기는 한전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현캐가 화력 강점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부입니다.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생명은 직전 페퍼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1세트를 제외하고 모두 듀스 접전이었는데 옐레나 김연경의 활약이 돋보였고 미들블로커 이주아도 이동 공격으로 6득점을 기록하는 등 총 8득점으로 공격의 보탬이 잘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개막 이후 이원정 세터가 경기 운영을 잘해주고 있고 선수들의 디그, 블로킹 가담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만 개막 후 3경기에서 27.07%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관장은 직전 GS와의 경기에서 0대3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1세트 메가의 활약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범실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첫 세트를 내어주고 말았고 2세트는 13.04%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하며 또 패배입니다. 3세트 메가마저 고전하면서 결국 셧아웃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휴식일이 짧았던 탓인지 메가 지하의 공성률이 좋지 않았고 박은진, 정호영, 염혜선도 제 몫을 다해주지 못했다는 점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흥국을 만나게 됩니다. 정관장의 메가가 직전 경기 고전하긴 했지만 두 경기를 치르면서 공성률 42.53%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경기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선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메가의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다만 흥국 옐레나, 김연경 쌍포의 존재감은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김면도, 정관장, 박혜민에 밀리는 전력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활약 경쟁에서는 흥국이 절대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호영, 박은진 미들블로커의 경쟁력이 좋긴 하지만 흥국도 이주아가 제 몫을 다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즌 개막 이후 두 팀은 리시브, 범실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흥국생명은 세트당 평균 23.36개의 딕으로 이 부분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선수단 전반의 블로킹 가담도 나쁘지 않아 오늘 경기는 흥국생명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